계속 시스템 사고방식의 전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단순화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단순화는 복잡성을 해소하는 혁신활동이다라고 우리가 나눴죠. 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잡함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조직 내에 침투하는 복잡성을 제거해 나갈 것인가? 또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삶 속에서 다양한 어떤 복잡성들을 어떻게 제거해 나가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경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런 활동들 자체가 시스템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내 구조를 명료화시킨다는 거고 체계화시킨다는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 통일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표준화시키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단순화를 체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압니다. 단순하면 좋다는 거. 하지만 우리는 삶을 단순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수많은 복잡성을 관리하지 못하는 까닭이죠. 그래서 이 복잡함을 제거해 나가는 활동이 단순화인 것이고 이 단순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대상이고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단순화는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약간 심오하면서도 다소 철학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 단순화가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순함을 얻기란 복잡함을 얻기보다 어렵습니다. 즉 단순한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각을 깔끔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어렵지만 한번 이를 거치고 나면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위에 보이는 사진은 20대 스티브 잡스, 20대 억만장자가 된 스티브 잡스의 집이에요. 부럽죠? 20대에 저런 억만장자가 됐다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결과물만 놓고 보면 부러울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그가 억만장자가 되었냐라는 질문이 먼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는 어떻게 궁극적인 성공을 할 수 있었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이 결과값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해지기 위해 애썼다. 애썼다. 그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 속에서 생각에서 피어나오르는 수많은 복잡성,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침투하는 그 복잡성, 즉 그의 기업에 침투하는 그 복잡성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단순해질까를 고민했고 CEO인 그부터가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자 애썼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금 우리가 이 100일만 미쳐라의 궁극적인 취지,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그 목적과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료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돈 잘 벌 건데, 그죠? 근데 그 방법을 지금도 가장 성공한 기업으로 그리고 가장 현금 보유고가 높은 기업으로 그리고 가장 핫한 기업으로 그리고 가장 충성도 있는 고객을 확보한 기업으로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는 기업으로 남아있는 기업이 애플이죠. 시가총액 1위, 단위 생산성 마진율 1위, 그게 애플이잖아요. 업계 표준, 그죠? 그들은 전화기를 팔지 않고 휴대폰을 팔지 않고 컴퓨터를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이 가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위해 공헌한다라고 하는 그 강인한 사명을 바탕으로 일을 하죠. 그게 바로 이들의 사명이고 결국은 그 정신이 그대로 애플에 녹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EO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사업체, 여러분들이 곧 개인의 CEO라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가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단순한가? 이건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우리가 우리 방을 정리해야 됩니다. 차를 정리해야 됩니다. 사무실을 정리해야 됩니다. 집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정리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가계부를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사업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생활이라는 거죠. 그게 단순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그냥 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일상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삶을 변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고 그 변화의 실천은 단순함을 하나하나 내 삶의 일부분부터 실행해 나가서 일부분이 완성이 되고 일부분이 또 한 번 정리가 되고 일부분이 또 한 번 미션 클리어가 되면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서 단순함이 배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하게 뭔가를 실천하는 힘이 성공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꾸준하게 하지 못할 바에야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해보다가 멈추고 될 때 기쁘다가 안 되면 코가 빠지고 이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사고방식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작동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의 시스템인 거예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래서 앞에 안이 붙어요. 안 하고 정리 안 하고 돈 안 벌고 생각 안 하고 행동 안 하고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함을 얻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문호인 생텍쥐베리 정말 젊은 시절 요절했죠. 정말 이 소설같이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생텍쥐베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벽함이란 것은 즉 퍼펙트는 더 이상 무언가를 더할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무언가를 뺄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비슷한 말로 이 애플의 조너선 아이브, 애플의 디자인 최고 운영 책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벽이란 더 이상 더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뺄 것이 없는 것이다. 디자인의 완벽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결국 애플의 이 디자인 개발 정신이 됐고 결국은 그 정신은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생각과 싱크로가 되어졌을 때 조너선 아이브를 너 나랑 생각이 같구나. 너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같구나. 너 내가 이 제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애플을 경영하는데 경영 정신과 같구나라고 했으니까 조너선 아이브가 이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이 실리콘밸리 애플에 와서 이 애플의 디자인 총 책임자가 된 거죠. 왜? CEO의 생각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CEO의 경영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업무를 거기에 싱크로를 맞췄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통찰해야 되는 것은 일 잘하는 사람은 일을 잘 해야 되는 그 시스템에 싱크로를 맞춘다라는 겁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이 시스템에, 즉 시스템은 CEO 그리고 경영자, 창업자의 정신이 그대로 그 회사에 녹아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방식으로 합의를 이뤄서 같이 일하자라고 모인 게 회사라는
조직이고 그 조직은 다양한 형태로 분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더 세밀하게 분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세분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각각 부문들이 각자의 사업에서 또 다른 조직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조직들이 각자 자신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 방식과 자기 경험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이 기업이 성공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싱크로를 맞춰 나가고 학습과 훈련을 체계화시켜서 그것을 표준화시켜서 함께 일해 나가는 합의를 이뤄 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생각이나 방법론을 고민할 만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 시스템대로 그대로 액션 플랜을 실행하고 피드백해 나가는 경영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단순함이라는 거죠. 제가 26강을 함축해서 약 25초에서 30초 동안 말씀드린 거예요. 26일에 우리의 이 15분에서 20분의 학습을 제가 30초에 녹아낸 거란 말이죠. 이게 단순하라는 겁니다. 야, 너네 지금 26일 동안 뭐 하는데? 라고 옆 사람이 물었을 때에 대한 저의 대답이라는 거죠. 생각이 명료해야 단순해질 수 있고, 개념을 파악해야 그 단순함에 이르를 수 있다,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명인들, 성공한 작가들, 기업인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철학가들이에요. 그냥 그들은 굉장히 심오한데 결국은 나오는 산출물은, 즉 아웃풋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기에는,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파블로 피카소의 그 소 작품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소를 그리면 소의 뿔, 소의 색깔, 꼬리, 다리 뭐 이런 거 다 그린단 말이죠. 소라는 것을 형상화할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한 장의 사진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뭘 더해야 된단 말이죠. 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뿔도 넣고 눈동자도 그려놓고 발톱도 그려놓고 막 한단 말. 털에 아주 섬세한 별까지도 막 표현을 하고 빛을 받은 그런 명암까지도 표현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지만 말년의 피카소는 어떻게 소를 표현했냐면 아주 단순한 선으로 소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궁극의 단순함이 된 거죠. 그게 완벽함이란 걸 피카소가 이 생텍쥐베르와 싱크로를 이룬 겁니다. 너와 나의 완벽함이란 개념과 정의가 같구나. 그 이상하게 같구나. 그러니까 점점 단순해지는 거예요. 완벽해진다는 거. 명료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뭘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뺏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뭘 안 할까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EO가 되면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집중을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뭘 안 할까를 고민해요. 이걸 안 해야 될 텐데. 시스템대로 해야 될 텐데.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게 표준이 되는 거고, 그게 표준화라는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경영학의 3S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시간이 표준화, 스탠다디제이션. 이건 기본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업종에 맞춰서 해나가는 기본적인 관리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들인데, 그래서 이제 뭐 생산을 하는 곳에서는 제품의 규격, 치수, 원재료를 일정한 규격으로 통일하고 표준을 정하는 거, 이게 이제 표준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심플리피케이션, 단순화. 제품과 부분품의 낭비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제품 종류, 품목, 크기 등의 품종을 줄이는 거. 이게 단순화, 심플리피케이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전문화의 과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후루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죄송합니다. 일본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운빨로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죠. 표준화시키고 단순화시키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전문화, 스페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다뤄 나갈 겁니다. 오늘은 단순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잠깐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내 삶이 단순화되어져 있는가? 내 삶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단순화돼야 되는 것이고, 생각을 단순화하려고 하니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단순화시키고 표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일상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표준 업무 활동, 우리는 뭐 일일 시간 관리, 시간 기록표, 데일리 리포트, 뭐 다양하게 불리우지만 그거 다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뭘 하는지를, 내 삶이 지금 복잡하다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할 일이 많냐라고만 불평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부분들의 분명한 복잡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빨리 캐치하려고 하면 머릿속으로만 굴려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시간을 기록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시간의 기록의 기준은 1시간 단위가 될 수도 있고, 30분 단위가 될 수도 있고, 15분 단위가 될 수도 있고, 5분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5분 단위로 할 정도로 우리가 한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30분 단위 내지는 1시간 단위를 통상 사용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기록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요소들에서 업무, 즉 여러분들의 하루 목표, 월간 목표, 그리고 그걸 세분화해서 주간 목표, 주간 목표를 세분화해서 일간 목표, 일간 목표를 세분화해서 시간 목표가 나오게 돼요. 내가 얼마나 헛되게 시간을 살고 있는지. 이게 지금 시간을 기록해 놓고, 오늘 하루를 딱 기록해 놓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아침 7시 기상 이후에 뭘 했나? 뭘 했냐 봤더니 건강식품을 먹었고, 물을 마셨고, 이부자리를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부자리를 정리하기 전에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네 업무의 중요한 우선순위니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예스, 영순위라고 얘기합니다. 일하는 전화 받고, 일하는 전화하고, 만날 사람 정하고, 이게 영순위 아니에요? 근데 저의 기준에서는 제 건강이 죽으면 이런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파 죽어버렸는데 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 삶에서. 그래서 건강식품 먼저 먹고, 몸에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먼저, 깨끗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먼저 마시고 건강식품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하는 건 이부자리에서 잠을 깨려고 하니까 먼저 명료하게 내 하루를 가다듬어야 되니까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몽사몽도 하는데, 어쨌든 가장 최우선으로 제 시간을 드리는 게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순이기 때문에 물 먹는 거, 그리고 건강관리보다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니까 영영순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이부자리 정리를 하는 겁니다. 왜? 내 하루의 승리감을 만끽하고 싶어서. 깨끗하게 정리된 이불은 내가 귀가하고 나서 마치 호텔 방에 새로 온 것처럼 침구류가 정리된 그 산뜻한 기분과 쾌적한 잠자리를 저에게 제공하거든요. 자는 것은 무엇보다 제 삶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깨끗하게 자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오면 호텔에 가도 깨끗하니까 저는 자고, 어디를 가도 깨끗하게 하니까 자는 겁니다. 근데 깨끗하지 않으면 못 자요. 왜냐하면 제 일상의 기록이 거기 돼 있거든요. 그게 아침 7시 제 스케줄, 6시죠. 지금 7시니까. 그 다음에 7시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이 있으면 이걸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일정들을 소화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기록들을 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이게 일의 목표와 관련이 있는가?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합리화를 하면 안 돼요.
분명 비즈니스와 상관없는데 비즈니스 한다고 이 사람들을 비즈니스로 연관시키면 되지 하면서 이 시간 기록표를 자꾸 예쁘게 포장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요걸 피드백 받아야 되니까 내 멘토하고. 근데 시간을 예쁘게 포장은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삶과 사업의 결과값은 포장할 수 없다는 얘기. 그건 포장할 수가 없어요. 기록표는 예쁘게 포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과값은 포장할 수가 없어요. 내 수입도 포장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의 진정성을 가져야 돼요. 하루를 살아낸다는 거, 그걸 그냥 힘든 삶을 살아내서 노래 한 곡 듣는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진정한 진정성을 담고 에너지를 투입하고 자원을 투입한다라고 경영학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의 진정성을 오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시겠지만 다시금 이 진정성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들의 결과값이 단순해진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단순화라는 개념을 내 삶과 사업에 적용하는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고요.